오장미 고생을 했어. 이제 같이 복수하자. 그 목소리가 귀가를 때리는 순간 오장미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죽었어야 했던 사람.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 검은 승용차 뒷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내린 인물은 진짜 마서린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을 겁니다. 화면을 보던 우리도 장미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의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채화영의 얼굴. 과연 진짜 마설린의 귀환은 오장미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일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회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각 인물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번 82회는 단순히 한 장면이 터진 게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폭탄이 터진 회차거든요. 먼저 오장미.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냐면요. 마서린으로 살면서 채화형의 계략에 걸려 상습 약물 복용자라는 어마어마한 오명을 뒤집어섰습니다. 그것도 진짜 마서린의 의료 기록을 도용해서요. 이게 얼마나 교활한 수법이냐면 기록 자체는 진짜입니다. 진짜 마서린의 기록. 근데 지금 마서린으로 살고 있는 건 오장미니까 금형이 고스란히 장미한테 씌워지는 구조예요. 법적으로도 반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마서린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존재의 기반이 무너지니까요. 그 상태에서 유일한 증인이었던 쌍칼마저 죽었습니다. 이 쌍칼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채화영이 오장미를 제거하려 했던 사건의 실행범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증거였던 사람. 그런데 그마저도 의문의 죽음으로 사라졌어요. 사고인지 타살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배우가 채화영이라는 건 보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죠. 증인도 없다. 기록도 내 것이 아니다. 여론도 최악이다. 이 상태에서 오장미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였습니다. 기자 회견장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전선에서도 일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사람은 아들 강준노가 오장미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폭주 모드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에서 결혼 기사를 보는 최화영의 표정.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실성한 듯 웃다가 서류를 던지는 그 장면. 그냥 화가 난 어머니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분노로 표출된 거예요. 강준호와 오장미가 결혼하면, 가족이 되면 채화영의 과거가 언제든 내부에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화영은 즉각 이강혁에게 명령합니다. 의료 기록을 뿌리고 오장미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부숴버리라고. 그 가장 아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태숙? 오장미의 언니입니다. 최화영의 사무실 내부 책상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준호와 오장미가 짜 마서린의 결혼 기사. 최화영은 그 기사를 보며 처음에 실소를 터뜨립니다. 웃음이에요. 근데 그 웃음이 소름 돋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황당하거나 충격적인 소식에 굳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채화영은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사기꾼년이랑 결혼시키겠다고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 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화영이 오장미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채화영 자신이에요. 남의 살인을 덮고 남의 신분을 이용해 공격하고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채화영인데 오장미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악당의 독백이 아닙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심리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악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도덕 역전이죠. 그리고 즉시 이강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명령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해요. 의료 기록 부려. 그 의료 기록은 진짜 마서린이 기록이다. 그런데 마서린으로 살고 있는 오장미이니깐 그냥 당하기만 한 거다. 그리고 오장미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거부터 부숴버려. 여기서 채화형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폭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진짜 마서린의 의료 기록이니까 기록 자체는 위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살고 있으니 기록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반박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태숙의 가게를 공격하는 건 오장미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이에요. 이 장면 하나에서 채화형의 지능, 잔혹함, 그리고 냉정함이 압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린 채화형의 표정,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안정을 되찾은 표정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지금 오장미와 강백호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쌍칼의 죽음으로 유일한 증인을 잃어버렸거든요.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 순간 용역들이 들이닥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게를 박살내는 것.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반찬이 쏟아지고 진열대가 넘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오태숙이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오장미가 울부짖습니다. 이게 다 채화형 짓이야. 사람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가족까지. 이 장면 단순한 폭력 장면이 아닙니다. 채화형이 노린 게 정확히 이겁니다. 오장미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장미 주변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한 고리 가족을. 오장미는 지금까지 놀라운 멘탈로 버텨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위협을 버티고 진실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강인함의 원천이 무엇인지 채화형은 알고 있어요. 가족 오태숙 그걸 흔들어버리면 오장미가 무너진다는 걸. 강백호가 장미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장미 씨, 제발 진정해요. 채화형은 지금 당신이 무너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사가 중요합니다. 강백호가 채화형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채화형은 오장미가 이성을 잃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면 빌미가 생기고 빌미가 생기면 공격할 구실이 생기거든요. 강백호는 오장미의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강백호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쌍칼의 죽음이 배우가 채화형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확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버텨야 하느니 절박함. 두 사람은 어찌 보면 같은 처지입니다. 알고 있는데 증명할 수 없는 그 지독한 무력감. 기자들을 따돌리고 오장미를 데려온 강준노. 그는 장미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복잡하게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강준노는 지금 오장미를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진심입니다. 결혼을 하자고 미국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어머니 채화형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장미를 지키겠다는 진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장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설린 씨, 내가 지켜줄게요. 우리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요. 강준호의 말에 오장미가 답합니다. 본부장님,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쌍칼이 죽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겠죠. 그런데 결혼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이 대사 하나에 엄청난 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장미가 쌍칼의 죽음에 채화형이 개입되어 있음을 강준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동안 장미가 강준호에게 채화형에 대한 진실을 직접적으로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꺼냈어요. 이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배려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강준호를 일종의 경계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이 말이 강준호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강준호 입장에서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착이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게 충격적인 이유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강준노는 오장미가짜 마서린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의 처지와 안전을 진정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랑인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는 집착인지는 강준노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부분, 오장미가 강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강준호의 표정이 굳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이한 표정에 강준호의 세계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오장미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그건 오장미가 강준호와 채화영의 관계 그리고 이 상황 전체의 구조를 꿰뚫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장미와 강준호 사이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강준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오장미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오장미가 오히려 강준호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이 장면 조용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강남봉은 지금 채화영의 연기에 흔들려온 사람이에요. 과거 연인이라는 관계 그리고 채화영이 그 앞에서 흘리는 눈물, 이게 계속 강남봉을 흔들어 왔죠. 하지만 아들 강백호가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채화영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강남봉이 드디어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안으며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남봉이 혼잣말로 말합니다. 남봉 씨를 사랑한 죄라고. 화영아, 정말 내가 그 사람까지 손을 댄 거냐? 이 대사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과 연결된 과거 사건, 즉 살인과 뺑소니와 관련된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강남봉이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그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과거 사고 당일 채화영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통화 기록이, 녹음기의 존재가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봉이 이걸 왜 지금 꺼냈을까요? 백호의 경고를 계속 들어오다가 채화영의 행동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쌓여서 결국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려는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인간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과거의 연인이자 눈물을 보여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의심으로 전환되는 데는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지금 들어맞기 시작한 겁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날 채화영의 세상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봉이 과연 그 파일을 공개할 의지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손수 무너뜨리는 결단. 그게 이 캐릭터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채화영이 뿌린 가짜 마서린의 약물 투약 및 과거 행적 폭로 기사로 인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아 있습니다. 오장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기자 회견장으로 나가겠다는 결심. 모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죠.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오장미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빈약하고 여론도 등을 돌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자 회견장에 나간다는 건 도박입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미가 선택했습니다.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채화영에게 오히려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고 기자 회견장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이 강역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귀속말로 이렇게 말하죠. 오장미 씨, 오태석 씨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선택하시죠. 기자회견입니까? 언니까 이 장면 정말 잔인합니다. 채화영의 계산이 여기서 완성되어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 카메라 시청자들,
그 모든 시선이 집중된 순간에 오장미에게 선택을 강요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강행하면 언니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도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여론은 더 나빠질 겁니다. 반대로 언니를 선택해서 자리를 떠나면 기자회견은 물거품이 되고 폭로의 기회를 다시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오장미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 이 강혁은 그냥 채화형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채화형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요. 오장미의 얼굴이 굳습니다. 입술이 떨렸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미가 병원으로 달려가려던 찰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뒷문이 열립니다. 거기서 내리는 인물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행방불명되었던 진짜 마서린. 이 순간 진짜 마서린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오장미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오장미 고생을 했어. 이제 같이 복수하자. 걱정 마. 내가 증거 다 있어. 그런데 채화영에게는 내가 언니한테 복수하는 걸로 연기를 할게. 증거를 더 모아보자. 소름. 이게 단순한 구원자의 등장이 아닙니다. 진짜 마설리는 오장미에게 복수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채화에게는 자신이 오장미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중 스파이. 진짜 마설린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계획이냐면요. 채화영이 진짜 마설린을 자기 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채화영은 마설린을 통해 오장미를 공격하려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채화영의 악행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름 포인트.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화영. 채화영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마설린이 오장미리에게 다가가는 것을 채화영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소를 짓고 있어요. 혹시 채화영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마설린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걸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활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마설린의 이중 스파이 계획이 오히려 채화영의 손바닥 위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엔딩의 진짜 공포입니다. 구원처럼 보이는 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 있다는 것. 자, 이번에는 이 회차에서 드러난 인물들의 심리와 관계 변화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화형부터 시작할게요. 채화형. 오현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이 드라마의 악이지만 단순한 악녀가 아닙니다. 채화형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채화형은 감정이 있어요. 아들 강준호에 대한 집착도 감정이고 강남봉에 대한 과거의 감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악당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합니다. 이에 관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채화형처럼 감정이 있으면서 그 감정을 수단화하는 사람은 예측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채화영이 강남봉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래요. 그 눈물이 100%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 감정이 섞여 있는 연기인지 알 수 없어요. 둘 다일 수도 있거든요. 채화형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연기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과 뺑소니를 덮으려 하는 이유도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만은 아닐 거예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 지위, 권력, 아들, 그리고 강남봉과의 관계에 이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필사적입니다. 지금 채화영의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장미를 법적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의료기록 유출로 약물 복용자라는 명을 씌워서요. 둘째, 오장미의 감정적 지지대를 무너뜨린다. 오태숙 가족을 공격하는 거죠. 셋째, 기자 회견 기회를 박탈한다. 이 강역을 통해 기자 회견 직전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요.
그리고 넷째 진짜 마서린의 귀환을 알고 있거나 혹은 이를 역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이번 회차에서 동시에 진행됐어요. 채화영은 단 한 번에 여러 전선을 열고 있는 겁니다. 오장미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이 뚫리도록 설계한 거죠. 이건 전략가의 사고방식이에요. 오장미라는 인물은 이 드라마에서 어떤 포지션이냐면요. 억울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의 선택과 행동이 이 인물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기자 회견을 선택했다는 것. 이게 단순히 용감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장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고 여론도 적대적이에요. 그럼에도 기자 회견을 선택했다는 거니 싸움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채화영의 공격을 막는 싸움이었어요. 수비였죠. 하지만 기자 회견은 공격입니다. 채화영이 두려워하는 건 오장미가 목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걸 오장미가 하려 한 거예요. 채화영이 기자 회견 직전에 이강혁을 보내 선택을 강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장미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갖는 것 자체가 채화영에게는 위협이에요. 그리고 오장미가 강준호에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라고 말한 것도 이 장면에서 오장미는 강준호를 완전히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채화영에 대한 진실을 꺼냈어요. 강준호를 경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준호를 각성시키려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오장미가 의도적으로 강준호를 흔들어서 채화영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 했다면 이건 오장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가능성이 이번 회차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강준호라는 인물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습니다. 채화영의 친아들이면서 오장미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지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82회 이전까지 강준호는 어머니의 어두운 면을 알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는 한 의심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가 직접 말했어요. 쌍칼이 죽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겠죠. 그리고 오장미가 자신이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강준호의 표정이 굳은 이후 그건 당황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의 균형이 어디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강준호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 강준호가 채화영의 편에서 오장미에 맞서는 쪽을 선택하면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강준호가 채화영에게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한다면 채화영은 내부의 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등을 돌리는 것.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강남봉은이 드라마에서 가장 애처로운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알면서도 믿고 싶어하는 사람. 강백호가 계속 아버지 채화영을 믿지 마세요라고 경고해왔지만 강남봉은 흔들렸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연인 인간은 사랑했던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감정이 남아있는 한은 더욱. 근데 이번 회차에서 강남봉이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는 장면. 이건 강남봉이 드디어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믿고 싶어서 확인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겠다는 것. 이건 엄청난 심리적 전환이에요. 이 전환이 왜 지금 일어났냐면 채화영의 행동이 너무 선을 넘었거든요. 오태숙의 가게를 박살내고 쌍칼이 죽고 용역들이 동원되느니 모든 것들이 쌓여서 강남봉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강백호의 경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진실을 추적하는 강백호. 그 아들이 계속 말해온 경고가 비로소 아버지에게 닿기 시작한 겁니다.
녹음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사고 당일 채화영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통화 기록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살인과 뺑소니 사건, 채화영이 개입한 그 사건, 그날 채화영이 누군가와 통화했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이번 회차의 가장 극적인 등장인물 진짜 마서린. 이 인물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 볼게요. 진짜 마서린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행방불명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82회 엔딩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어딘가에 숨어 있었거나 아니면 채화영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감금되어 있었다면 탈출한 건지 아니면 채화영이